일단 초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읽어보고 다듬고 읽어보고 고치고 그 과정에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가 작품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영은 리딩 브리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전적 수필쓰기 방법 6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7회차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전적 수필쓰기 방법 중에서 3번 퇴고한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남영은 리딩 브리즈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자전적 수필쓰기 방법 마지막 단계입니다. 큰 3번 퇴고한다입니다. 퇴고란 글을 쓸 때 여러 번 생각하여 잘 어울리게 다듬고 고치는 작업이죠. 세 가지 세부 내용은 첫째, 퇴고의 3원칙. 둘째, 전체와 부분, 문장과 용어와 표기법 검토. 셋째, 다른 사람과 내용 공유하기 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퇴고의 3원칙입니다. 부가의 원칙은 글에 표현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는지 살피고 보충하는 작업이고요. 삭제의 원칙은 거짓이나 과장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빼는 작업입니다. 또 구성의 원칙은 문장의 순서나 사건의 전개 양상 등을 부분적으로 고쳐서 글을 더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인 눈입니다. 객관적인 눈이 퇴고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일단 초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읽어보고 다듬고 읽어보고 고치고 그 과정에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가 작품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전체와 부분 검토, 문장과 용어와 표기법 검토입니다. 전체에서 부분의 순서로 그리고 문장과 용어와 표기법 순서로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오류를 잡아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단어를 좀 더 실감나고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는 일, 오타나 맞춤법 등을 고치는 일이 여기에 속하죠. 글을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고치는 일 또한 중요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저는 얼마나 퇴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100번도 넘게 고쳐요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글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내 글을 독자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과정 하나하나를 성실히 고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내용 공유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나의 글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관적인 글을 객관적인 눈으로 감상해주는 상대방의 의견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수필집을 출간하기 전에 1년 정도 글쓰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주 한 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지도교수와 동료들의 조언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나 표현 등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때 저의 약점과 강점도 알게 되었고요. 조언을 참고하면서 매번 퇴고할 때마다 좀 더 매끄러운 작품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퇴고하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퇴고의 3원칙, 둘째, 전체와 부분, 문장, 용어, 표기법 검토, 셋째, 다른 사람과 내용 공유하기였습니다. 이제 자전적 수필쓰기 방법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7회차에 걸쳐 크게 3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큰 번호 1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2번 이야기를 만든다. 3번 퇴고한다 였습니다. 저희 강의 내용이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작가 인터뷰에서 MC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전적 수필을 잘 쓸 수 있겠느냐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기술적인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누구나 작가가 되는 시대죠. 일단 하루 3줄 쓰기 또는 일기 쓰기 등으로 시작하고요. 혼자 작업하기가 어렵다면 글쓰기를 배울 기회를 가져봅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쓰다 보면 혼자 쓸 때보다 표현이나 구성 능력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는 글쓰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또 예총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에서도 문학작품 쓰기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죠. 글쓰기 동호회를 만들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 한 아파트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들과 정보와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면 글 쓰는 사람이라는 자아상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글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글쓰기로 마음 먹는 것이 50%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동료를 찾는 것이 40%, 나머지 팩트 모으기가 10%라고 합니다. 저도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과 내용 공유하기와 인터뷰 시 제가 말씀드렸다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가 바로 위의 90%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삶을 나만의 역사로 기록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마중물 또는 귀한 변곡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전적 수필 쓰기 7회차였습니다. 다음에는 그동안 말씀드린 자전적 수필 쓰기 방법을 연속하여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남영은 리딩 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